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2월, 3월에 기계유제 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전정하고 재배력하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2월 달에 전정하는 시기죠. 전정을 하고, 전정에 나무가 수세가 강한 것 같으면 이제 늦게 3월 초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쪽은 3월 초에도 땅이 얼어서 땅 속에 있던 뿌리에 있던 영양분들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 늦게 수세가 센 나무들은 늦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세가 이제 약한 나무들은 이제 많이 끊어져서 많은 양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를 회복시키고, 또 전목 부위 같은 경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수세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목 부위를 흙을 좀 덮어주고, 또 과일을 많이 달면 또 마찬가지로 수세가 약해지겠죠. 그래 과일 양을 많이 끊어주니까 과일 양을 적게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일 양을 적게 달아주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 연면 시비, 요소 연면 시비 같은 거 한 수세가 많이 약하다 하면은 좀 여러 번, 한 3번 정도 이렇게 봄에 쳐줘도 되겠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라 하면 많이 끊어주는 것을 최소한 들여야 되겠죠. 들여야 되고, 햇볕만 들어가게 어느 정도의 판단해서 적당하게 끊어주고, 가지를 유인을 많이 시켜주고, 대목 부위가 노출이 많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그래도 대목 부위를 좀 이제 흙을 걷어내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환상바퀴라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대목 부위에 한 1cm 미만으로 해서 대목 부위를 이렇게 수피를 이제 끊어서 주는, 그렇게 환상바퀴죠. 그렇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스쿼링, 철사를 가지고 꽉 묶어 가지고 영양 땅 속에 뿌리에 있던 양수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적게 올라오게끔 해서 수세를 또 회복하는 방법.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당근 뿌리를 한 40cm 정도, 주간지에서 한 40cm 나와서 뿌리를 이제 끊어주는 거죠. 끈을 한꺼번에 다 쫙 돌아 끊어주면 또 나무가 살기 그러니까 한 부분적으로 양쪽만 끊어준다든가, 다른 데는 끊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서, 뿌리를 좀 줄여가지고 영양분들이 이제 갖고 있던 영양분들을 끊어서 단절시켜서 그 양만큼 못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수세를 또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해충과 이제 균류 3월달 정도 돼서 이제 기계유제를 치는 경우가 있고, 석회 유황합제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기계유제는 이제 해충들, 그야말로 깍지벌레하고 응애, 점막응애, 요런 한 것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 500리터에 한 4 내지 한 5리터 정도 넣고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석회 유황합제를 치겠다 이렇게 된다 하면 최소한 길이 한 20일 이상 기간을 둬야 됩니다. 기간을 두고 석회 유황합제 치는데, 석회는 칼슘이죠. 칼슘하고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는, 석회 유황합제는 세균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어요. 세균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칼슘은 뭐니까 석회죠. 석회는 균들은 이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이제 번식하거나 있는 거죠. 그럼 이 석회 유황합제를 뿌림으로 해서 석회에서 이 수분을, 지상에 있는 수분들 흡지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기면 뭡니까? 균들이 거기에서 병균 포자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 유황은 해충들을 이제 부화를 못하도록, 이렇게 부화를, 해충들이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이 부화를 하지 못하도록 또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치실 때는 기계유제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과를 이제 키우기 그 전에 보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날짜 알아야 되고, 또 석회 유황합제는 우리가 카랑이라고 하죠. 카랑은 우리가 적화제로 사용해요. 적화제. 꽃이 피어서
수정이 안 된 꽃들은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꽃이 80% 정화가 80%가 됐을 때 우리가 약을 쳐서 꽃을 일부 떨궈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석회 유황합제입니다. 그래 카랑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기간을 상당히 준다 이러니까 늦게 치는 거예요. 늦게 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저희 한 분이 이제 쳤어요. 그러니까 석회 냄새가 유황 냄새가 이제 나고 이랬었는데 봉오리가 막 나올 때 친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사과가 아주 뭐 적게 한 몇 개, 10개 이제 안 열렸는데, 그분은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것은 해거리를 하는 해기 때문에 그렇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약재를 잘못 치면은 엄청나게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난 김에 이제 석회 보르도액이라고 또 있어요. 석회 보르도액. 석회 보르도액은 이제 4월 초였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세균도 방제가 되는 겁니다. 세균. 그래서 석회 보르도액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때는 석회 보르도액 칠 때는 4월 한 초가 되겠죠. 4월 정도 초가 되는데, 이 석회 보르도액 칠 때는 항상 날씨와 관계가 있어요. 날씨와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야 돼요. 우리가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반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석회 보르도액을 칩니다. 석회 보르도액. 네오 보르도액도 있습니다. 네오 보르도액은 이제 황산구리래. 구리인데 석회하고 구리와 합한 것이 석회 보르도액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하면 석회가 실려 내려가고 황산구리만 남아가지고, 과일 이런 것은 잎이나 이런 것은 구멍을 뻥뻥 뚫고 그걸 치우고 나서 비가 왔대. 비가 오고 또 뭐 대란 또 쳤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과가 전부 다 아주 이 꼼부 형식으로 됐어요. 그래 이런 약재를 치실 때는 그 뒤에 주의사항, 유의사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보고 쳐야 된다. 석회 보르도액이라는 거나 석회 석회 보르도액 같은 거는 이제 4월달 초에 치고 7월달에 방제력이 한번 들어 있어요. 보통 그 갈반이 심할 때 이제 치는 거기 때문에. 또 석회 유황합제는 우리가 지금 이 동계 방제는 겨울에 치는 거죠. 겨울에. 그리고 그걸 이 기계 유지하고 석회 유황합제 이 두 가지를 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두고, 또 기계 유지 치는 거 하고 석회 유황합제하고 기간을 한 20일 이상 두고 쳐야 된다. 그러나 이건 동계이기 때문에 겨울에 치는 거예요. 겨울에 치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기계 유지를 먼저 칠 수 있고 다르게 칠 수 있어요. 그럼 기계 유지를 치면은 2월 하순에 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석회 유황합제는 3월 중순, 그 다음에 석회 보르도액은 이제 재배력이 나와 있어요. 정식적으로 요건 이제 4월 상순경 이렇게 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한 기계유제와 석회 보르도액 칠 때는 한 30일 정도, 아니면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 칠 때는 한 20일 정도, 그렇게 기간을 두고 쳐야 됩니다. 기간을 두고 치는데,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석회 유황합제를 잎이 나오고 막 이렇게 꽃이 필라 할 때 치면은 다 떨어져요. 꽃이 다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생되는 것이 이제 그 불황병은 이제 12월에서 4월까지 가장 아주 많이 발생되는 시기예요. 결국 생각해 보면 전쟁하는 시기잖아요. 전쟁하는 시기에 이렇게 과일질 했던 부위, 일단 과일이 달렸던 부위, 상처났던 부위에 불황병들이 많이 거기를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지에 특지를 끊었다 하면 거기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도포제를 발라줘야 되고, 이 결과지나 뭐 이런 것은 가는 같은 경우는 안 발라주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제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일이 달려는 곳인데, 그 불안병 때문에 그 과일 그 나무 그 가지가 이제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불안병이 생겨서 죽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간싹이라고 해서 직접 뿌리기도 하고, 지금 또 방제하다 보면 그런 부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하고 도포제를 바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안병하고 깍지벌레하고 응애, 사과 응애, 점막이 응애 이런 것들이 가온에 이제 있게 되면은,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을 많이 흡집하게 되면은 과일이
색상도 그렇지만 맛도 크고 크기도 그렇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응애를 초창기부터 잡아야 됩니다. 보통 뭐 월 한 번 정도 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응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이제 약 방제했던 것을 쭉 제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그 응애 약을 천 것이 이제 과일이 생기면서 이제 처음에 치고 나서 일주일 있다 또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있다 이렇게 치고 이랬는데, 그 아마 일주일 치고 또 치고 할 때 많이 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잡아야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뭐 23배 뭐 이렇게 막 번식이 막 돼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잡아놓으면 아마 번식이 좀 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깍지 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생 가지 이렇게 순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제 끊어가지고, 사실 그건 뭐 보이면 끊어가지고 태우면 돼요. 태우고 크게 걱정은 이제 좀 덜하죠. 그럼 끊어내면 되니까, 과일 안 따면 되니까. 그러나 응애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숲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약을 친다 해도 숲이 안쪽에 들어있는 건 안 잡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을 할 때, 겨울 월동 준비할 때 수정 페인트 바르면은 이쪽에 이쪽 수정 페인트 바르면 이쪽에 다 손을 비벼내고 이제 수정 페인트가 저기 발랐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응애 알이 있더라도 깨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레들도 이제 성충들도 응애는 응애 알로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응애 성충이 돼가지고 올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석회 유황합제는 그 양은 어떻게 하냐, 물 500리터에 한 20리터 정도 한 통이죠. 한 통을 넣어서 석회 유황합제 치는데, 이때 그 온도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서 좀 더 넣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보면은 얼마큼 뭐 몇 배 어떻게 넣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유튜브들이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위에 약재 사면은 약 뒤에 보면은 이건 뭐 언제 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말 자체, 기계 유제가 있다, 석회 유황합제가 있다, 네오보로도가 있다, 뭐 석회 보로도액이 있다, 이런 그 이름 자체만 알아가지고 이건 언제쯤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양을 얼마 넣고 하는 것은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 보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회 보로도액은 석회하고 항상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살포한 다음에 그건 이제 살포를 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날씨를 기해서 아침 뭐 한 10시 돼서 치고 나면은 말라야 돼요. 바로. 그게 이제 석회 보로도액, 입니다. 석회 보로도액. 그래서 그러한 약재를 칠 때는 같은 그 날씨를 진짜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